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폴 4월 1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4.10 총선이 끝난 지 6일, 내일이면 일주일이 되는데 아직 국민의힘은 완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조국은 기세등등한 그런 상황이죠. 자, 언제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사법 리스크가 곧 눈앞에 닥쳐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총선 참패 6일째 안오미 당정,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인선이 여전히 미정이다. 당 쇄신 실마리 못 찾고 혼란. 이 상황에서 야당은 최상병 특검, 최수건 상병 특검을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아예 특검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정쇄신의 첫 단초인 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을 결정짓지 못했고 여당도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 참패 원인 분석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당 쇄신의 첫 발짝도 아직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상황에서 최수건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의 다음 달 본회의 처리 방침을 제하긴 했죠. 그러면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 전국을 앞세운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대통령실 여당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직권남용, 꼬투리를 찾아내서 대통령 탄핵의 그 실마리로 삼으려고 하는, 빌미로 구실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도화선을 깔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동아일보는 협치를 주장을 하지만 이 협치, 지금 이재명과 조국은 협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 사법 리스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 지금 탄핵 끌어내리는 문제, 이 문제에 지금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입장,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때 유력하게 검토가 됐지만 검증 대상이 늘어났다. 정진석, 이정현 등이 검토가 되고 총리에 거론되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서울법대 그리고 검사 출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통점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고, 그래서 주호용,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 복수 인물이 검증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 사선 이상 중진 당선인 회의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구체적인 쇄신 방안, 패배 원인 분석, 토론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윤재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 대행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은 당규상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 그것은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당선자 총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정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비대위를 만든다는 건데, 비대위가 또 만들어지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번째가 됩니다. 자, 동아일보는 총선 참패 6일째 안오미 당정, 이것을 일면 톱으로 올렸고, 조선일보는 일면에서 기세등등한 이재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 전반에 참견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숫자 집착 말고 의사들은 현장에 적극 복귀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 갈등을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의사들한테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래서 의대 정원과 필수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은 사회적 협의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정부와 의료계, 교육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자 이거였는데 이재명은 대통령 직속이 아니고 국회에 두자. 사회적 협의체를 국회에 두자. 그래서 정부와 의료계, 환자들에 더해 여야 정당까지 논의에 참여하자. 자기들이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지겠다. 이 속셈을 계속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병 특검 문제는 상당히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동아일보는 민주 최상병 특검법 윤도 수사 대상. 여당은 이 법사위 사수 사활을 걸고 있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다음 벌써 원구성 22대 원구성을 앞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죠. 조선일보는 민주당 최상병 특검 내달 처리하겠다. 여당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 방침을 세웠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이죠. 21대 국회 기준으로도 범야권 의석이 절반이 넘어서 처리가 가능한 데다가 여당 일각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내친 김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재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상적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죠. 현재 이 투표에 붙이면은 이 최상병 특검법 범야권 표만으로도 지금 22대 국회 개원 안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결단하라, 특검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와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번에 국회의원이고 또 당선된 안철수, 조경태 이런 사람도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22대 당선자 김재섭 또 한지아 비례대표죠. 이 사람들도 특검법을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야권 표만으로도 본회의 통과 가능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데 이 경우에 재표결,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이 되죠. 재의결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어제 설명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17명이 또 이탈을 하면은 이것도 뭐 통과가 돼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 이번에 배지를 달지 못한 사람이 한 28명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낙천을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탈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민주당이 이 특검법안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특검도 사실상 민주당이 이 특검 임명부터 다 주도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단순한 진상규명이 목적이라면야 뭐 특검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직권 남용감이 안 됩니다. 그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헌병대 그러니까 군 안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은 이 경찰로 다 이 보고서만 작성해서 상황만 요약해서 보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군에서 수사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직권을 남용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용을 했다 이건데 남용을 할 직권이 없는 거죠. 지금 많은 변호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직권을 남용을 하느냐. 처음부터 없는 수사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그 계기로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렇게 기세등등하지만 골칫거리가 하나 있죠. 말은 그 조국의 등장입니다. 조국이 정치판에 등장을 했는데 어제 조국이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갔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조국 문 만나고 노 전 대통령 참배 봉화마을에서 1박 2일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다. 당선자 11명, 자기까지 12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서 총선 승리 보고를 했다. 문재인은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조국 당이 노무현 문재인의 계승자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워크숍을 가졌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야권은 친명 민주당 그리고 친문 조국당으로 분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신명 기사에서는 위기의 여건에서 국민의힘 총선 참패 왜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여당 급할 때마다 외부 수혈에 의존했다. 당내 청년부터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국민의힘 안의 수직적 문화가 내부 인재를 활용하는 게 적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보좌진 출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사급 보좌관 그리고 5급 비서관 또 이 출신들이 국민의힘에서는 단 두 명 있었습니다. 정희용, 강명구 단 2명 있었는데 민주당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출신이 18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사람을 너무 안 키운다. 필요하면은 총선 때만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데 외부에서 간판까지 그렇게 했다. 뭐 한교안, 저번에 한교안, 이번에 한동훈 그런 이야기인데 다양한 스펙트럼 끌어안기 실패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면은 이게 또 승리한 케이스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들은 저도 많은 참모진의 경험을 했지만 물론 그 중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민주당, 지금 민주당에 18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정치 투쟁, 오로지 투쟁입니다. 투쟁. 정책보다는 보좌관 비서관 하면서 의원총회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의원들이 집단 농성을 할 때 이런 데 같이 전략을 짜고 그 국회 상임위마다 어떤 투쟁 전략 이런 거를 짜고 집회하는 거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선동하는 거 그런 데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국회에 지금 18명이나 들어왔다는 게 자랑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국회를 또다시 소란스럽게 만들고 어정질실을 오히려 혼란하게 만들 그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이 정치판에서 쭉 자란 사람도 일부는 필요하지만 각계에서 좀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아니면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참모로만 있었거나 또 일종의 여의도 낭인들, 여의도 정치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배치를 줄줄이 다는 게 민주당의 속성입니다. 그게 결코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각계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국회에서 보좌진 출신이라도 정말 정책을 공부를 하고 어떤 각 상임위, 특정 상임위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보좌관이면 몰라도 맨날 플랜카드나 만들고 어떻게 뒤에서 어떤 작당이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 보좌관, 비서관을 하던 사람들이 배지까지 달았다. 이건 오히려 위험한 일이죠. 자, 중앙일보는 일단 당내 청년부터 키워야, 청년도 키워야 되지만은, 올바른 청년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외부에서도 정말 정치권에서, 의회 정치 발전에 필요한 사람이면은 데리고 오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선거 결과가 가려고 나니까,
오히려 한쪽 편에서 이렇게 평가를 일방적으로 하기도 좋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총선 결과에 따른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4월 1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